장독대 뒤에 숨으세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10살짜리 꼬마가 재벌 회장의 손목을 붙잡아 장독대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의 사내 4명이 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손자의 기일. 가장 슬픈 날 누군가 그녀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던 이름 모를 소년이 온몸으로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눈매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녀를 죽이려 했을까요?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이들의 만남은 감춰진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가을바람에 낙엽들이 차 위로 우수수 쏟아졌죠.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강그룹 회장 차설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직함도 의미가 없었죠.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8년 전 오늘 설이는 세상의 전부를 잃었어요. 외아들 강우현, 그리고 겨우 2살이던 어린 손자까지.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설이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8년이 흘렀지만 이날만 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회장님, 다 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산길 한복판이었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죠. 경호팀을 물려줘. 혼자 있고 싶어. 설이는 천천히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난간 아래로 깊은 계곡이 아찔하게 펼쳐졌어요. 우연아.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죠.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마음을 추스르려면 좀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비서에게 손짓을 한 뒤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죠. 얼마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허물어진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폐교였어요. 설이는 폐교를 지나 산길을 계속 걸었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득 설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멀리 낡은 기와 지붕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설이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 근처였구나. 아들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었어요. 은퇴하면 이런 고택에서 온기를 빚으며 살고 싶다고 했죠.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넓은 마당에 장독대가 가득했죠. 수십 개의 옹기들이 노을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옹기는요, 숨을 쉬어요. 살아있는 그릇이에요.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등 뒤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설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경계심 가득한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는 손에 든 막대기를 설이에게 겨누고 있었죠.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요? 아,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서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이가 서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아이가 서리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막대기를 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소리 내지 마세요. 서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할머니 뒤를 밟고 있었어요. 셋이에요. 서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문 밖에 있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아이가 서리의 손목을 덥석 잡았죠.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아이는 서리를 이끌고 장독대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사람 키만한 항아리들이 담벼락을 등지고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요. 이 뒤로 들어가세요. 아이가 항아리들 사이에 좁은 틈을 가리켰죠. 서리는 이를 악물고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들이 병풍처럼 서리를 가려주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서리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가 재빨리 항아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야, 꼬마.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기 노인네 하나 들어오는 거 봤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어디로 갔어? 또 다른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어요. 서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아이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어떤 할머니가 왔다가 뒷산 쪽으로 갔는데요. 뒷산? 네. 저쪽 오솔길로 올라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야, 저쪽 확인해봐. 발자국 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죠. 누군가 장독대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항아리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죠. 여긴 없어. 빨리 쫓아가. 멀리 못 갔을 거야.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죠. 할머니, 나오셔도 돼요. 아이의 얼굴이 항아리 사이로 보였습니다. 다 갔어요. 서리는 가까스로 몸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아이가 서리의 팔을 붙잡고 부축했습니다. 항아리 뒤에서 빠져나온 서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리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안채로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서리의 팔을 부축했어요. 서리는 아이에게 기대다시피 하며 겨우 걸음을 옮겼죠.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서리의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리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부축하는 아이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서리의 의식은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어요. 가장 슬픈 날 누군가 그녀의 목숨을 노렸죠. 그리고 이름 모를 소년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리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장작 타는 냄새가 났죠. 서리는 고개를 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할머니, 정신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였습니다. 한결이가 서리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죠. 여기가 어디니? 서리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안채예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할아버지랑 같이 부축해서 데리고 왔어요. 한결이가 서리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죠. 작은 손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열이 많이 나셨어요. 밤새 식은땀을 흘리셨거든요. 한결이가 대야에서 수건을 짜며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리의 이마를 닦아주었죠. 서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금강그룹 회장으로 살아온 8년. 수많은 사람들이 서리 곁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진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임원들도 모두 서리의 자리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노인을 밤새 간호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해야죠. 한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리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손자도 살아있었다면 이 정도 나이였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할머니, 죽 드실 수 있으세요? 아침에 미음 쑤어놨어요. 한결이가 작은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내가 직접 순 거니? 네.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늘 제가 끓여드려요. 한결이가 숟가락에 미음을 떠서 호호 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리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리는 아이가 떠먹여주는 대로 미음을 삼켰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얼어붙었던 속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숟가락까지 다 비우자 한결이가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건 뭐니? 산에서 캔 약초예요. 감기 들었을 때 먹으면 좋대요. 한결이가 화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 약초를 넣었죠. 잠시 후 쌉싸름한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약을 다리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어요. 서리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나이. 하지만 어떤 어른보다 의젓했습니다. 넌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니?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해요. 한결이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데려다 키우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 산에서 주었대요. 숲속에 버려져 있었대요. 서리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죠. 이 착하고 어여쁜 아이를 누가 숲속에 버렸단 말인가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한결이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린 눈동자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한결이가 달인 약초물을 사발에 담아왔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많이 쓰지만 몸에 좋아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쓴 약초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고맙다, 한결아. 정말 고마워.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8년 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한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아이의 손은 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리가 눈을 떠보니 한결이가 보이지 않았죠. 문 사이로 마당이 내다 보였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내고 있었죠. 사각사각. 수건이 항아리 표면을 쓸어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리듬이었죠. 아들 우연히. 그 아이도 옹기를 저렇게 닦곤 했습니다. 어머니, 옹기는 살아 숨쉬는 그릇이에요. 정성껏 닦아줘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한결이가 장독을 닦는 모습이 죽은 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작은 손, 진지한 표정, 정성스러운 손길까지. 우연아. 서리가 무의식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서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한결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가 서리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죠. 응, 괜찮아.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요? 오래전에 떠난 내 아들이야. 한결이가 서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슬프시구나. 저도 할아버지 생각하면 그래요. 서리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이마, 눈매, 코, 입.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연고도 없이 살고 있는 걸까요? 서리의 마음 한켠에 의문이 싹 텄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리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서리가 약초물을 마시며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품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서리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죠. 배터리가 거의 바닥이었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오진태, 금강그룹의 2인자이자 부회장이었죠. 8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서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룹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했죠. 오진태는 서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자마저 떠나보낸 그 지옥 같은 나날들. 오진태는 밤낮으로 서리 곁에서 회사를 지켰어요.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회장님. 오진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회장님, 연락이 안 되어서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목소리가 지나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과장되어 있었죠.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경호팀이 회장님을 놓쳤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했죠. 평소에 오진태라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오진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폐교 쪽 사고 현장에 급히 사람을 보냈는데 회장님이 안 계셔서 뒤집어졌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폐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서리는 어제 폐교 근처를 지나갔죠. 아들의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8년 전 그대로 버려져 있던 그 폐교.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비서진도 따돌리고 혼자 걸어간 길이었죠. 8년 만에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진태가 어떻게 그곳을 알고 있단 말인가요? 서리의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오 부회장, 내가 폐교 쪽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죠. 오진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차량 GPS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서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죠. 그 산길은 GPS조차 잡히지 않는 통신 불능 지역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8년 전 아들의 사고 때도 그랬죠. GPS 신호가 끊겨서 구조대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아들의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후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꼬박 6시간이 걸렸어요. 그 6시간 동안 서리는 미쳐버릴 것 같았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진태가 GPS로 위치를 확인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서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어젯밤 자신을 쫓던 검은 옷의 남자들. 차 회장 놓치면 우리 다 죽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지금 자신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던 오진태. 서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오 부회장,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전화기 너머로 오진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예,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목소리에 감출 수 없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안도감.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말에 오진태는 안도하고 있었죠. 왜 안도하는 걸까요? 자신이 뭔가를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서리의 확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응. 어젯밤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제가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 쉬다가 연락할게. 서리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서리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진태였어요. 8년간 아들처럼 믿어온 그 사람이 배우였죠. 어젯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건 오진태의 짓이었습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죠. 아니, 발등이 아니라 심장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8년 전 아들의 사고. 그것도 정말 사고였을까요? 오진태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GPS도 안 터지는 곳인데 말이에요. 8년 전에도 그랬을지 모르죠. 아들의 차가 절벽으로 떨어진 그날도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연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서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만약 오진태가 아들을 죽인 거라면, 만약 8년 전 그 사고가 계획된 살인이었다면 서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서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죠. 뜨거운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오진태는 자신이 기억을 잃은 줄 알고 있죠. 그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당장 소리치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죠. 하지만 서리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머리가 아니라 차가운 심장으로 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한결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리의 눈물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서리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한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아픈 데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서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뿐이었어요. 괜찮아, 한결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한결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저도 할아버지 걱정될 때 몰래 울거든요. 아이의 말에 서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리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할머니, 감자 삶았어요. 드세요. 한결이가 작은 쟁반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가 소복이 담겨 있었어요. 서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복수의 칼날이 서리의 가슴 속에서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감자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결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한테 특별한 보물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죠. 보물? 무슨 보물이니?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할머니는 특별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눈빛에 서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보여줄래? 한결이가 환하게 웃으며 방 한구석으로 달려갔어요. 낡은 나무 괴짝 앞에 쪼그려 앉더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아이가 두 손으로 소중하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짜잔, 이거예요. 한결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내밀었어요. 서리는 무심코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중시계였어요. 금빛 테두리에 녹이 슬어 있었죠. 유리 덮개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어요. 서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 시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시계였죠. 그거, 할머니가 볼 수 있을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한결이가 시계를 조심스럽게 건넸죠.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녹이 슬고 때가 끼고 금이 간 시계. 하지만 서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죠. 서리는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때가 끼어 글씨가 보이지 않았죠. 녹과 먼지가 각인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옷소매로 시계 뒷면을 거칠게 문질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녹슨 때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우연아, 엄마의 시간은 너와 함께한다. 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 8년 전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 장인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서리가 직접 주문해서 각인까지 새겨 넣었죠. 이건 서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왜 그래요? 한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이 시계, 어디서 났니?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기 때 제 목에 걸려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저를 주었을 때요. 한결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서리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아들의 시계가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고요. 8년 전 사고가 난 그날, 서리의 머릿속에 8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리는 미친 사람처럼 현장으로 달려갔죠.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폭우에 불어난 강물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사고 지점은 강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이었죠. 아들의 차는 바위에 걸려 멈춰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아들의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서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죠. 손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조대 말로는 아이가 더 깊은 하류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어요. 강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급류가 한쪽으로 몰렸다고 했죠.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겨우 2살이던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만 떠내려간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죠. 서리는 그 신발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손자는 사망 처리되었죠. 시신도 없이 신발 한 짝만 남긴 채 강물은 끝내 내 작은 몸 하나 돌려주지 않았는데 서리는 8년 동안 그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손자의 무덤에는 빈관만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시계가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고요. 서리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죠. 서리의 머릿속에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려졌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시계를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겠죠. 언젠가 누군가 이 아이를 발견하면 이 시계를 보고 아이의 정체를 알아봐 달라고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연아. 서리가 시계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죠.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한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한결이가 따뜻한 물을 더 가져오려고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소매가 위로 거치는 순간이었죠. 서리의 눈이 아이의 손목에 멈췄어요. 손목 안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었죠. 서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점은 금강그룹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서리 자신에게도 같은 점이 있었어요. 죽은 아들 우연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죠. 손자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리는 벌떡 일어나 한결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점.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한결이가 놀란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죠. 서리는 아이의 손목을 들여다봤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점 3개. 위치도 크기도 똑같았어요. 서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이 아이가 죽은 줄만 알았던 손자가 8년 동안 이 산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한결아.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죠. 밖에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위험했어요. 서리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죠. 그리고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8년간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빈관 앞에서 울었던 그 많은 밤들이 떠올랐어요. 한결아, 내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한결이는 영문을 모른 채 서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만히 서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서리는 더 크게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리는 가까스로 눈물을 멈추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한결아, 이 시계 정말 멋지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한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건 제 보물인걸요. 서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했죠. 서리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복수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금강그룹의 적통 후계자인 이 아이를 지켜내야 했죠. 오진태에게 빼앗긴 제국을 이 아이에게 되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결아. 마당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낮고 무게감 있는 노인의 음성이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문틈 사이로 한 노인이 서 있었죠. 백발의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리와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노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죠. 마치 서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직감했어요. 이 노인이 한결이를 8년간 키워온 산직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가득 흘렀어요.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구부정한 허리, 낡은 무명옷을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노인의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깊고 날카로운 눈.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결이가 반갑게 달려가 노인의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 아까 죽도 드시고 약초물도 드셨어. 한결이가 신나서 말했죠. 노인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낮은 목소리였어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죠.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젯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결이가 데려온 사람을 그냥 내칠 수는 없었소. 노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 짧은 문장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결이를 바라보았어요. 한결아, 뒷마당 옹기에 물기 좀 닦고 오너라. 할머니랑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 네, 할아버지. 한결이가 해맑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정막이 흘렀죠. 노인이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더니 찻잎을 꺼냈어요. 서리는 노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죠. 찻잎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물의 온도를 가늠하고 차를 우리는 시간을 재는 모습, 오랜 세월 몸에 밴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차 다리는 방식. 서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이었죠. 명동 금융가를 주름잡던 시절. 그때 서리는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명동의 모든 거물들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명동 백호, 백태범. 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설마, 당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금강그룹 차서리 회장. 오랜만이요.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이 노인이 바로 전설의 명동 백호, 백태범이었죠. 20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그 사람. 모두가 죽었거나 해외로 도주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서리가 물었죠. 태범이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싫어져서 숨었소. 이제 그만 쉬고 싶었거든. 서리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명동을 호령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8년 전 이 아이를 주었소. 태범이 한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가에 떠내려온 걸 건져냈지. 목에 이상한 시계가 걸려 있더군.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아이가 제 손자입니다. 태범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어요. 알고 있었소. 시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짐작했지. 서리가 깜짝 놀랐죠. 알고 계셨어요? 금강그룹 강우연. 8년 전 사고로 죽은 당신 아들 이름 아니요. 태범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지 않았소. 이유가 있었지. 서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이유죠? 태범이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요. 서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들 차가 떨어진 그 절벽. 나도 잘 아는 곳이요. 태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길은 원래 막혀 있었소. 누군가 일부러 열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지. 서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고 직후 수상한 자들이 이 산을 뒤졌소. 아이를 찾는 것 같았지. 태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숨겼소.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지. 서리는 말을 잃었어요. 태범이 8년 전 그 사고가 꾸며진 것임을 알고 있었죠. 오진태, 서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태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자의 부하들이 몇 번이나 이 산을 뒤졌소. 하지만 찾지 못했지.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노인이 8년 동안 손자를 지켜준 거예요. 오진태의 마수로부터 아이를 숨겨주었습니다. 서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태범 앞에 무릎을 꿇었죠. 백 선생.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를 8년이나 살려준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태범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지만 저 밖에는 뱀 같은 오진태의 무리가 깔려 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어 태범을 바라보았죠. 금강그룹 회장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위해 당신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태범은 한동안 서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침묵이 방 안가득 흘렀죠. 그때 한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범이 한결이를 바라보았죠. 8년 동안 손주처럼 키워온 아이. 태범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의 허허실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명동을 호령하던 백호의 눈빛이었죠. 일어나시오, 차 회장. 태범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 손주 눈에 눈물 나게 한 놈은. 태범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지.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범이 방 한구석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장롱을 밀어내자 바닥에 철판이 드러났죠. 철판을 들어 올리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시오. 태범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리가 뒤를 따랐죠.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촛불을 켜자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범이 금고 앞에 섰죠. 번호판을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리는 금고 안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서류철들과 낡은 장부가 빼곡히 쌓여 있었죠. 이건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것이요. 태범이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금강그룹 지분을 은밀히 사들인 차명 계좌들.
그리고 명동의 거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장부. 서리는 믿을 수가 없었죠. 왜 이런 걸? 만약을 대비한 것이요. 태범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오진태 그 작자, 금강그룹을 삼키려고 준비했을 거요. 태범이 장부를 서리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그놈은 모르지. 내가 8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서리는 장부를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오진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였어요. 거대한 자본의 함정. 같이 끝장을 봅시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서리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바로 그때였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한결이가 뛰어들어왔죠. 할아버지, 밖에 차들이 와요. 태범과 서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진태였어요. 끝까지 추격해온 것이죠. 태범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도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섰죠. 마당 밖으로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길을 비추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진태는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서리가 기억을 잃고 떨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가 마주할 상대는 기억 잃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의 지략과 명동의 자본이 합쳐진 괴물이었죠. 검은 차량 세대가 고택 앞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맨 뒤 차량에서 오진태가 내렸어요. 그의 옆에는 짧은 단발머리의 박 비서가 서 있었죠.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처참한 꼴인지 봐야겠어. 오진태가 비열하게 웃으며 고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고택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낡은 빗자루를 든 백태범이 마당으로 나왔죠. 하지만 지금의 태범은 아까와 전혀 달랐습니다. 허리를 더 구부리고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있었어요. 누구요? 이 밤에 뭔 일이요? 태범이 투박한 사투리로 물었죠. 오진태가 태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노인장, 여기 손님이 있지 않소? 나이 드신 여자분. 손님? 아, 그 할망구 말이요. 밥값도 안 내고 이 양반아, 밀린 밥값 내고 가. 오진태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밥값은 내가 줄 테니 어디 있어요. 잠시 후 태범이 서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서리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빛은 초점이 나간 것처럼 흐릿했어요. 회장님 접니다. 오진태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서리가 오진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죠. 우연아? 우연이구나. 우리 아들. 엄마가 밥 차려줄게. 오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리가 자신을 죽은 아들로 착각하고 있었죠. 회장님, 저 오진태입니다. 부회장이요. 오진태? 그게 누구야? 우연아, 엄마 말 안 들려? 오진태가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즉, 금강그룹의 회장이 치매 노인이 됐군. 오진태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꼴로 뭘 어쩌겠다고. 손 더럽힐 가치도 없어. 가자. 오진태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비서가 그 뒤를 따랐죠. 차량이 시동을 걸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테일라이트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흘렀죠. 서리가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갔나? 태범이 고개를 끄덕였죠. 완전히 속았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오진태는 서리가 끝났다고 확신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진태의 저택이었어요.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진태는 서재에서 잠이 들었죠. 박 비서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백태범의 고택이었어요.
한밤중에 고택 뒷문이 열렸죠. 서리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오는 순간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은? 박 비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매. 하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서 서리는 익숙한 빛을 보았죠.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서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윤아?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죠.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서윤. 8년 전 행방불명된 며느리였죠. 어떻게 된 거니?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8년 전 남편이 죽고 아이가 실종됐을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게 됐죠.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서리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진태, 그자가 우연 씨를.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도끼가 번뜩였죠. 저는 복수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서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오진태의 비서실에 들어갔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아. 서리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죠. 그자가 남편을 비웃을 때마다, 어머니를 조롱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고생했다, 서윤아. 정말 고생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8년 만의 재회였죠. 한참을 울고 나서 서윤이 갑자기 서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우진이는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우진이 정말 살아있나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살아있어. 이 산에서 8년을 살았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서리가 서윤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이끌었어요. 문을 살며시 열자 작은 아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어요. 우진이, 아니, 지금은 한결이라 불리는 아이. 8년 전 2살이던 아기가 10살 소년이 되어 있었죠. 서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틈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들어가면 안 됐죠. 정체를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서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오열했죠. 8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8년 만에 눈앞에 있었어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죠. 엄마라고, 엄마가 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복수가 끝날 때까지 참아야 했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리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참 후 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윤이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진태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8년 전 사건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서리의 눈이 번뜩였어요. 확실하니? 네. 그자가 술에 취하면 가끔 금고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어머니, 제가 찾아낼 거예요. 서리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위험하다, 서윤아. 들키면. 며칠 후 오진태의 저택이었습니다. 오진태가 급한 회의가 있다며 외출했어요. 저택에는 서윤 혼자 남았죠. 서윤이 오진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걸린 그림 뒤에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아냈죠. 오진태가 술에 취해 중얼거린 숫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철컥. 금고가 열렸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8년 전 사고 현장 사진, 브레이크 조작 기록, 용역에게 보낸 송금 내역. 모든 증거가 있었죠. 서윤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바로 그때였어요. 쿵, 쿵, 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죠. 오진태였어요.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금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주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서윤이 금고 문을 밀었죠.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문틈에 끼어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재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서윤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진태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서윤은 책상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금고 문은 겨우 닫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문제였죠. 다행히 오진태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서재를 빠져나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완수했어요. 휴대폰에는 8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서윤은 곧장 고택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증거를 전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몰랐죠. 오진태가 잠든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진태는 서윤이 떠나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박비서, 서재에서 나가는 내 뒷모습을 봤지. 오진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그 고택으로 가. 뒤를 밟아. 서윤이 고택에 도착했을 때 서리와 태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확보했어요. 서윤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서리의 눈이 번뜩였죠. 잘했다, 서윤아. 세 사람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년 전 사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오진태의 부하가 고택 근처 숲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오진태에게 보냈어요. 오진태는 사진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리와 서윤 옆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죠. 오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아이의 얼굴. 8년 전 죽은 강우연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8년 전 함께 죽었어야 할 아이. 강우연의 아들 우진이었어요. 오진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드러날 수 있었어요. 오진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금 당장 인원 모아. 고택으로 가.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고택과 함께 다 묻어버려.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서윤이 증거를 전달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오진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박비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죠.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진태가 천천히 불을 켰어요.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아니, 한서윤이라고 불러야 하나?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말씀을? 서재에서 나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확신했어. 오진태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일 줄이야. 미행을 붙였더니 고택으로 가더군.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8년 동안 내 곁에서 복수하려고? 오진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한서윤. 오진태가 서윤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내 아들. 살아있더라고. 근데 오늘 밤 끝이야. 오진태가 차갑게 웃었죠. 안 돼. 우진이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오진태의 부하들이 서윤을 붙잡았어요. 서윤은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고택에서는 아무도 다가오는 위험을 몰랐어요. 태범이 명동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리와 한결이만 고택에 남아 있었죠. 한밤중이었어요. 갑자기 마당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쾅! 서리가 화들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고택을 에워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외쳤어요. 횃불이 고택 지붕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낡은 초가 지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서리가 한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결아, 어서 나가야 해. 하지만 대문 앞에는 남자들이 막고 서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불길이 점점 번져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서리가 기침을 하며 한결이를 끌었죠. 이쪽으로 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리가 한결이를 뒤로 감쌌죠.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서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쿵, 쿵, 쿵. 무거운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클레인이었어요. 거대한 삼날이 고택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한결아. 무너지는 벽 사이로 한결이의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가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결아, 어디 있니? 서리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결이는 무너지는 벽을 피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울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죠. 한결아, 불이 나면 물은 내 편이다. 겁내지 말고 도간으로 들어가 숨을 참아라. 태범이 항상 말했던 것. 위험할 때 숨을 곳. 한결이의 눈이 마당 구석을 향했습니다.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어요. 빗물을 받아두는 옹기 항아리였죠. 한결이가 달렸습니다. 뜨거운 불길을 피해 장독대로 뛰어갔어요. 뚜껑을 열었죠.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장독대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이는 뚜껑을 살짝 비껴 닫았어요. 숨구멍을 만들어야 했죠. 물속에서 한결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참아야 했죠. 태범은 명동에서 급히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태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설마.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렸어요. 고택이 가까워질수록 불길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결아. 태범이 포효했죠? 고택 대문이 보였습니다. 태범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쾅! 차가 대문을 들이받으며 멈췄습니다. 태범이 뛰어내렸어요.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 있었죠. 고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포클레인이 삼날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장독대를 향해.
태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독대, 한결이가 숨어 있을 유일한 장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대한 삼날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범의 절규가 울려 퍼졌죠. 지하실에서 서윤이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삼날이 장독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안 돼. 서윤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태범의 절규와 서윤의 비명이 교차되는 순간 쾅!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됐어요. 삼날이 장독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이 포클레인의 궤도를 들이받았죠. 쾅! 포클레인이 휘청거렸습니다. 삼날이 장독대를 비껴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세단 문이 열렸습니다. 백태범이 뛰어내렸어요. 한결아. 태범이 불길 속을 뚫고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장독대 앞에 도착한 태범이 뚜껑을 열었죠. 물속에서 한결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태범이 아이를 물속에서 끌어올렸죠. 한결아,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됐다. 한결이가 태범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옷을 꼭 움켜쥐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한결이가 울먹였죠. 알아. 잘 버텼다. 우리 한결이 잘 버텼어. 태범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고택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10대, 20대. 끝이 보이지 않았죠.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택을 습격했던 용역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순식간에 제압이 시작됐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진태의 용역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태범이 데려온 사람들은 차원이 달랐죠. 용역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렸어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죠. 태범이 한결이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몸에 걸친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 안에는 정갈한 검은색 수트가 드러났죠. 겁에 질린 산골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20년 전 명동을 호령하던 전설이었어요. 명동 백호, 백태범. 비서가 황금색 손잡이에 지팡이를 건넸습니다. 호랑이 머리가 조각된 명동 백호의 상징이었죠. 태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진태, 내 놈이 감히. 오진태의 저택? 지하실이었습니다. 오진태는 모니터 앞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차설이도 그 애도 다 끝났어. 오진태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고택 영상 대신 다른 얼굴이 떠올랐죠. 백태범이었어요. 오진태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오 부회장. 태범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내가 지금 짓밟고 있는 이 땅. 내 리조트 사업의 모든 돈줄.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줄 아나? 오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몰라보나? 20년 전 명동에서 내 아버지 밑에서 쩔쩔매던 내가. 태범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때 철없던 놈이 지금은 부회장이라고 설치는군. 오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백호.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투자자들이. 맞아. 내가 믿었던 투자자들. 다 내 사람이야.
태범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죠. 내 리조트 사업에 들어간 3천억. 다 내 돈이었어. 오진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태범이 말을 끊었어요. 내가 가진 금강그룹의 지분, 부동산,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 내가 압류했다. 오진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태범이 코웃음을 쳤어요. 오진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태범이 서늘하게 웃었죠. 곧 알게 될 거다.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오진태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첫 번째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문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금강그룹 지분 일괄 회수 통보, 부동산 담보대출 즉시 상환 요청, 비자금 계좌 자산 동결 완료, 리조트 사업 투자금 전액 회수 진행. 오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바로 그때였어요. 쾅! 저택문이 부서졌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뭐야? 누구냐 너희는? 오진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진태를 지나쳤어요. 지하실로 향했죠.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결박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남자들이 서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우진이는 괜찮아요? 네. 백 회장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았구나. 우진이가 살았구나. 잠시 후 서윤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오진태는 어디 있어요? 서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오진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서윤이 오진태의 뺨을 힘껏 갈겼습니다. 철서? 이건 내 남편의 몫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리고 알려줄 게 있어. 내 아들은 살아있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아이가. 오진태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서윤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빼앗은 금강그룹. 진짜 후계자한테 돌려줄 거야. 오진태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진태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금강그룹의 지분, 부동산,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 압류당했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진태는 저택에서 쫓겨났어요. 길거리에 서 있는 오진태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갔어요.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범과 서윤이, 서윤의 품에는 한결이가 안겨 있었죠. 서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진태, 8년 전 내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지? 이제 너희는 끝이야라고. 서리가 서늘하게 웃었어요. 오늘 내가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겠지. 오진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서리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차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오진태가 길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죠.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위잉, 위잉.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경찰차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오진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살인교사, 방화, 횡령,
배임. 8년간 저지른 모든 죄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오진태가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경찰차들이 오진태를 에워쌌어요. 자본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검은 세단이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서윤과 한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리와 태범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한결이가 서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8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은 엄마였죠. 한결이가 작은 손으로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우리 엄마예요? 한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나 다 기억나요. 한결이가 서윤을 꼭 안았죠. 엄마 냄새, 기억나요. 서윤이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8년이었어요. 2살 때 헤어진 아이가 10살이 되어 품에 안겼죠. 그 세월의 무게가 서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우진아. 서윤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한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셨어요. 한결이가 태범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태범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8년간 손자처럼 키운 아이였죠. 서리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윤아, 우진아. 서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금강그룹 본사. 50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29층 대회의실. 금강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진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회장님이 체포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단상 위에서 한 남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최상철 전무였어요. 오진태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최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저렇게 되셨으니 회사는 누군가 맡아야 합니다. 최 전무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어요. 차설의 회장님은 치매이십니다.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차 회장님은 이미 끝났어.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 최 전무가 싱긋 웃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합시다. 최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최상철이 의장직을 맡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었죠. 오진태가 쓰러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대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정장, 은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차설이 회장이었어요. 이전의 기품 그대로 서늘한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 회장님? 어떻게 치매가 아니었어? 서리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누가 이 회사의 주인도 없이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가? 서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차 회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분명 치매라고. 치매? 서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했나? 서리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사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줬어요. 서리가 회장석에 섰습니다.
난 이 회사를 한시도 잊은 적 없다. 서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최 전무가 서윤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박 비서, 내가 왜 여기 있어? 서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최 전무님, 아니, 최상철 씨. 서윤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오진태와 결탁해 빼돌린 비자금 장부. 여기 다 있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서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20억 횡령. 해외 비자금 계좌 47개. 서윤이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렸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사들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최 전무가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조작이야. 믿지 마세요. 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상철, 내가 오진태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서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최 전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해라. 서리가 손짓했어요. 문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와 최 전무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최 전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대로 끌려나갔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리가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금강그룹의 적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가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백태범의 호의를 받으며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이가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의 얼굴, 8년 전 죽은 강우현 부회장을 빼다 박았어요. 서리가 일어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내 아들 강우현의 아들, 강우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서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가 금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선포합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에 있는 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리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없네요. 서리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인사해라. 우진이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강우현의 아들다웠어요. 서리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우진아.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8년간의 복수가 끝났어요. 남편의 원수를 갚고 아들을 되찾고 시어머니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리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우연아, 보고 있니? 내 아들 내가 지켜줄게. 서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서리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금강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피고인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진태였어요. 3개월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점 없는 눈, 푹 꺼진 볼, 회색 수의를 입은 남자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오진태,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어요.
살인교사, 방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오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오진태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금강그룹의 부회장이라고. 이럴 수 없어. 오진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오진태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끌고 나가.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죠. 오진태가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절규했어요. 차설이, 한서윤, 두고 봐.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어요. 오진태의 절규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방청석 맨 앞줄. 설이와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설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끝났다, 서윤아. 설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8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여보, 보고 있어요?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원수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8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끝났어요. 1년 후, 금강그룹 본사 29층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소년이 걸어 나왔죠. 강우진. 이제 11살이 된 금강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서윤이 아들 옆에 서 있었어요. 우진아, 회의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우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우진이의 눈빛이 빛났어요. 태범에게 배운 경제 지식, 고택에서 익힌 명상과 인내.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안에서 빛나고 있었죠. 서윤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을 빼닮은 아이가 남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죠. 그래, 우진아. 넌 할 수 있어. 서윤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설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우연아, 보고 있니? 내 아들 참 듬직하게 컸어. 설이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였어요. 강우연의 묘소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설이, 서윤, 우진, 그리고 태범이었죠. 서윤이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서윤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죠. 우진이가 많이 컸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당신 닮아서 마음도 따뜻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우진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목까지 잘 살게요. 우진이 잘 키울게요. 우진이가 엄마 옆에 섰어요.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 아빠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요. 2살 때 헤어졌으니까. 우진이가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할머니랑 엄마가 많이 얘기해줬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될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우진이가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연아. 서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내 아들 참 듬직하게 컸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서리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내 아들 잘 지켜줄게. 금강그룹도 내 아들한테 물려줄게.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아들아. 태범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태범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가족한테 돌려드렸으니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서윤이 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태범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진이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서윤이 태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간 우진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리가 태범에게 다가왔어요. 백 회장님,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태범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부끄럽구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마치 강우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잘 살아 하는 것처럼요. 다시 며칠 후, 백태범의 고택이었습니다. 1년 전 불타버린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태범이 정성껏 보수한 새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새 장독대가 놓여 있었어요. 태범이 직접 빚은 옹기 항아리들이었죠. 툇마루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범이 투박한 산지기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명동 백호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죠. 백 회장님,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서윤이 물었어요. 태범이 웃었죠. 나는 이 산이 좋소. 도시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여기서 옹기나 빚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소. 우진이가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우진아. 저도 나중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우진이가 태범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금강그룹 일 다 끝나면 여기서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태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라. 여기는 내 집이야. 태범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리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장독대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우연아, 보고 있니? 우리가 이겼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4사람이 툇마루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 전 이 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2살배기 아이가 물에 떠내려와 이 고택에 닿았죠. 그리고 운명은 다시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이는 가족을 되찾았어요. 진실은 깨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진실은 한결같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이 있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 담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